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언론을 통해 본 주간 김정은과 노동신문의 언행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은 소위 7.27 전승기념일과 관련한 주요 기사들을 5일간 내내 노동신문의 1면, 2면, 3면, 4면, 지면까지 다 메우면서 연속 내보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첫째가 소위 김정은이 노병 대우, 배려에 관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책임 전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전체 북한 주민이 소위 6.25 세대의 무슨 숭고한 정신을 따라 배워서 김정은을 잘 받들라.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소위 6.25 전쟁 노병 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이 밝힌 김정은이 전쟁 노병 대우 내용을 노동신문이 구체적으로 밝혔더라고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병들을 평양에 불러들여서 국가적인 경축 행사와 경축 공연을 관람하도록 배려한 것. 두 번째입니다. 소위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배려한 것. 세 번째, 더 늙기 전에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배려해 준 것. 네 번째는 김정은이가 전쟁 노병들을 위해서 국가연회를 차리는 배려를 돌려줬다는 것. 다섯 번째가 종합적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인간적으로 노병들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발언한 것. 이게 6.25 전쟁 소위 노병들에 대한 김정은의 배려랍니다. 결국 김정은이 배려가 없으면 소위 6.25 전쟁 노병들까지 혁명의 수도라고 떠드는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고, 국가적 행사와 경축 공연도 김정은의 배려가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걸 자인한 꼴이 됐고, 소위 전쟁 기념관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김정은의 배려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됩니다. 기념사진 찍는 것까지도 수령의 배려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는 게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있는데, 수령이 배려에 따른 비중과 또 조직 관람 군중이나 외국인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령이 비준한다는 것, 그렇게 아니면 어느 북한 주민도 개별적으로 절대로 참관할 수 없다는 걸 자인한 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보초를 쫙 서는데요, 거기는 아무나 정말 못 들어갑니다. 단체적인 관람, 수령이 직접 비준한 대상과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선전한 것 보면 시스템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국가연회에 참가하는 것, 김정은과 기념사진 찍는 것, 이건 대회를 벌려놨으니 지정 코스인 거고, 지구촌 어디에 국가 지도자와 사진을 찍고 연회에 참가하는 것을 그 나라 국가 수반에 사랑과 배려라고 떠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식량 배급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저 땅에서 제일 먼저 비율상으로 놓고 볼 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이 6.25 전쟁 참가자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이런 작태를 놓고 노동신문은 지금 하늘도 감복할 절세 위인이 숭고한 동망, 또 김정은이 품은 전승세대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안겨사는 영원한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에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소위 제7차 전국 노병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1950년대 용용한 조국 방위자들이 미 제국주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 무력 침범자들을 꺾고 전승이라는 경이적인 미 증유의 사변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호기를 부렸습니다. 김일성이 1945년 8월 15일 직후부터 남조선까지 해방해야 조국 해방이라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숭고한 의무는 완수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사이에만 빼놓고 온 세상에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6.25 당시 동맹국이었던 공산주국과 구소련까지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패배의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역사적 진실을 지금 산들을 내려오면서 왜곡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앞으로 이제라도 환경과 기회만 조성되면 또 대남 무력 조카 통일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나 같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소위 6.25 세대의 전쟁 승리 요인에 대한 세뇌 교양입니다. 김정은과 노동신문은 6.25 세대, 소위 전쟁 노병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믿음과 필승의 신념, 자기 조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열렬한 애국심,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후대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라고 또 규정해 놨습니다. 김일성 위대성 사장 선정과 세뇌는 1974년 김정일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북한 공산국가의 수반으로서의 김일성의 정책에 대한 해석은 있었지만 김일성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선전한 적은 1960년대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니 절대다수 북한 주민 청년들도 강제 징집돼서 나간 겁니다. 여기다 대고 무슨 김일성 위대성을 논합니까? 그 당시 6.25 전쟁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무슨 공원을 세우고 공화국 이중용문 칭호를 받은 어떤 사람을 면담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김정일 노작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김정일과 그 양반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김정일 왈 6.25 때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던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이중용우 왈 이젠 죽었구나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군대에 징집될 때 동구박까지 나와서 앞치마로 계속 눈물을 닦던 어머니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그 다음에 떠오른 것은 과부로 살 내 아내와 애비 없이 자랄 내 자식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정일이는 이 대화 내용을 1974년 4월 첫 노동당 선전선동 일꾼 대회에서 밝히면서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인민이 죽는 순간에 수령님부터 먼저 떠오르게 만들자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임해야 되겠다. 이 아주 비장한 결심을 다졌답니다. 여기로부터 오늘날 수령의 위대성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모든 내용이 줄기차게 이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 당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야 했던 북한 주민들의 소박한 심정까지도 왜곡해서 이 위대성에 대한 믿음, 열렬한 조국의 후대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간부, 당원, 근로자, 특히 청년들이 그때의 그 정신으로 노동당 제8차대의 결정과 이에 대한 김정은이 확고부동한 구상과 결심을 관철해야 된다고 주간 내내 피토하는 심정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6.25 당시 보총으로 원자탄을 가진 제국주의 강조과 맞서 싸우던 때에 비하면 오늘의 애로와 난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답이 안 나오는 종자입니다. 네.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사회의 김정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2해 연속 고령의 6.25 전쟁 노병들까지 불러들여서 우려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정일 급사 후 김정은이 눈에 띄게 한 일이라면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쌍동상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일 영생탑을 세우고 금수산 시신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나란히 눕히는 공사를 벌이고 주구장창 자기가 잘났다고 선전하고 북한 주민사회가 누코 뜰 새도 없이 각종 회의, 대회, 무력 시위를 벌려놓고 대회를 향해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대고 핵공갈을 해대고 김정은이 매일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창하는 북한 주민사회의 그 기막힌 조반 속죽도 겨우 하는 저 북한 주민사회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이 단 한 번도 주변 국가 외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나라 쌀을 먹으면 그만큼 예속된다. 이렇게 지창하면서 생대로 북한 주민들을 지금 기막힌 생명권에 관한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김정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총체적인 체제. 남북통신선 복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용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북남 순회들께서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받으신 진서를 통하여 단절되어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를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때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사회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통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북한 주민사회는 결코 알지 못하게 하는데 리관계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꼬리 보면 쪽제비라고. 그 의도는 장장 76년을 시도해왔던 것처럼 다가올 대한민국 대선에서 소위 저들이 협박, 회유, 갈취하기 쉬운 대상이 당선되기를 기대해서 하는 짓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는 남북 신뢰 회복이라는 그 주제가 어느 틈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 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작년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 전 세계가 보란 듯이 폭파해버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축파를 던진다. 거두절미하고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 위종 집단을 감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외적 부실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푼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감히. 그래서 대한민국을 갈취하면 또 김정은의 위대성과 강철의 탐욕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또 북한 주민사회를 세뇌 기만할 것입니다.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고 끝없이 북한 주민 세뇌요 오면서 까불다가 돼진 김일성, 김정일처럼 김정은이 지금 그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일성 족속은 이미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는 사실, 전 세계가 다 아는 이 모든 것을 오직 김일성 족속만 모르고 있다는 점, 참 기가 막힌 족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총체적으로 김정은은 지난 28일 북한에서 6.25 중공군 참전 당시 중국 공산당이 지창했던 항미 원조 보가 미국의 상징인 그 우이탑을 찾아서 헌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비로소 지원한 중국 인민의 고귀한 녹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이는 우이탑 앞에 헌화를 하고 돌아가면서 에이, 할 수 없이 역겨운 일을 했네, 속으로 계속 되씹었을 거예요. 난 그놈의 속이 눈에 훤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올해 7월 19일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하고 수정하고 게재 비준을 한 노동신문과 근로자 잡지가 공동으로論소를 펴냈는데, 여기서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매일일보지고 근로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월간 잡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김정은이가 지창했는지 압니까?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강권과 기에 눌려 원칙을 버리고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당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위 제국주의에 굴종하는 길로 나갔다는 나라가 공산중국이고 공산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며, 또 다른 나라는 소비에트 사이즈 연맹공화국이고 구소련의 연방 해체입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전체 주민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첨예하게 다각적으로 행사되는 미국과 자유세계의 대중국 압박 상황에 따라 공산중국의 입맛에 맞는 언행을 함으로써 김정은은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그 어떤 경제회생 출로를 찾기 위한 무상원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난주 중국 어느 지방의 홍수 피해를 두고도 시진핑에게 보낸 구두 소환에서 중국인민의 고충을 운운했는데, 이거야말로 몸에 달린 주제에 늙은 상대를 걱정하는 격입니다. 이것으로서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북 관련 문제들은 큰 변화 없이 고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